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미 경제 3분기 GDP 4.9% 예상치 웃돈 깜짝 성장. 오늘의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네, 지금 미국 경제 3분기 GDP 성장률이 4.9%다. 예상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다라는 얘기인 거죠. 2분기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네, 뉴욕 증시 장 초반 혼조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성장을 했느냐?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3분기 GDP가 깜짝 성장한 것은 소비자들이 여름 휴가철에 예상보다 훨씬 더 지갑을 열었기 때문이다. 소비가 상당히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돈을 많이 쓰면서 뭔가 이렇게 좀 같이 돈이 돌고 도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성장이었다라는 건데 이 경기가 살아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미국 경기는 좀 살아나는 것 같은데 서울신문 코스피 검은 목요일 이 10개월 만에 2,300선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네. 2299.08로 마감을 했다. 원달러 환율도 1,36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일단 증시가 무너졌다라는 거죠. 2,300선이 무너졌다. 네. 그만큼 미국 경기는 좀 살아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증시는 검은 목요일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외국인이 4,790억 원어치를 매도 폭탄 다 팔아치웠다는 거죠. 이 이유가 계속 고금리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기 말고 돈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사실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미국이 계속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여러 차례, 수차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300만 무너지는 것이냐, 2,200, 2,100도 모른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윤 대통령 되보니 박정희 위대함 느껴. 여기 사진 보이실까요? 윤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만났습니다. 둘 다 검은색 옷이죠.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에 같이 지금 윤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좀 얘기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좀 부제를 좀 같이 볼까요? 현직 대통령으로는 추도식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다. 네. 요 마지막 추모와 이 재평가로 정치 통합의 속도를 내고 있다. 통합의 속도를 내고 있다. 통합이라는 거죠. 조선일보는 지금 통합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겨레는 어떻게 썼냐? 박정희 추도식간 윤 대통령 변한다더니 보수 결집부터. 네. 아니 추도식에 갔다는 거 소통한다고 하더니 그 소통이 보수끼리의 소통인 것이냐, 보수 결집부터 한 것이냐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보선 참패 뒤 소통 주문과 딴판 아니냐라는 비판도 부제로도 같이 실었어요. 저희가 일부러 결이 다른 두 개의 조간신문을 같이 좀 보여드립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경향입니다. 낙동강 취수 수돗물서 발암물질 초과. 네, 우리가 먹는 물인데 발암물질이 초과 검출됐다라는 겁니다. 볼까요? 대구 고령 일대의 소독 부산물로 지금 측정이 되는데 이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총트리할로메탄 기준이 최대 1.7배가 높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데? 이 말도 어려운 총트리할로메탄이 뭔데? 여기 써 있습니다. 총트리할로메탄은 클로로포름, 브로디클로로메탄 등등등을 합해서 부르는 용어로 수돗물을 소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독 부산물이자 발암물질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이게 나타나느냐라는 건 굉장히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일부러 이건 밝히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수돗물 안전을 위해선 염소 소독이 필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돗물에 상존할 수밖에 없는 물질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또 보면은 그렇게 엄청나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발암, 암을 유발하는 물질은 문제는 문제죠. 이 부분 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지금 자세하게 좀 들여다 봐야 되는 문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이스라엘 탱크 가자 심야 기습 전면 지상전 돌입 수순입니다. 요 외에 좀 사진을 좀 같이 볼까요? 흑백이라서 잘 눈치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이게 가자 지구를 막고 있는 이 장벽입니다. 이 장벽이 지금 가운데가 뚫렸죠. 뚫리고 지금
탱크가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가자 지구를 막고 있는 요 장벽을 뚫고 이스라엘군이 일단 가자 지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진격하는 이스라엘 탱크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네. 지금 상당히 전면 지상전에 돌입을 한다고 한다면 전면전이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 한 장의 사진. 묵직하죠.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나요? 네, 참 참담했던 그날 1년 전 그 길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바로 그 골목인데 거기에 지금 동판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12구 기억과 안전의 길이라고 적혀 있죠. 네, 잊지 말고 기억해서 안전한 사회를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뜻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뜻이 동판에만 새겨서 될 일이 아니죠. 이 뜻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궁금한 점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쓴소리 담당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인류한 혁신이 12명 인선, 여성 7명, 청년 6명 발탁입니다. 네. 지금 생각보다 원래 7, 8명 정도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12명을 인선을 했습니다. 누구누구를 인선을 했느냐? 같이 볼까요? 네, 이렇게 인선을 했습니다. 일단 박성중 의원, 김경진 전 의원, 오신환 전 의원. 여기까지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야. 얘기도 들어봤지. 정선아 당협위원장, 정혜용 전 부시장, 이소희, 이젠마, 임장미, 박소연, 최한나, 송희, 박우진 등등등.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여자가 많긴 많네 싶으실 겁니다. 네, 일단 12명 인선을 했고 아는 얼굴이 많이 없구나. 이 부분까지는 지금 딱 한눈으로 좀 보는 부분인데 요거는 저희가 오늘은 판넬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판넬에 어제 국민의힘 혁신이 4글자로 표현을 좀 해주세요. 4글자. 네. 네. 일단 요거는 짧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김상일 위원님 혹시 역시 혹시나 네. 했는데 역시나 인 것 같고요. 제가 인요한 위원장이 발표되면서 네. 제가 많은 기대와 덕담을 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그래서 좀 혹시나 했는데 네. 인수위래네요. 죄송합니다. 혁신위 위원 발표는 좀 역시나로 좀 기대가 좀 낮아지는 그런 발표였다. 그렇지만 제가 마지막에 네. 물음표 하나를 더 찍어드렸습니다. 네. 네. 역시나일까? 느낌표로 끝난 게 아니다. 네, 끝난 게 아니라 해서 잘해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기대를 좀 담아서 썼습니다. 네. 혹시 역시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님 사직생 느낌표까지 4글자로 치신 건가요? 네. 네, 설명 짧게 해주시죠. 제가 원래 방송국 말 안 듣기로 유명해서 네. 이 느낌표까지 사직생이라고 한 것은요. 네. 이 죽고자 하는 각오가 없으면 안 돼요. 어제 혁신위 인선이 발표되고 오늘 아침에 많은 언론 사설을 보면 네. 혁신위원들 먼저 배수진을 쳐라라는 주문이 많거든요. 물론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현실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내가 먼저 혁신 대상이 되겠다. 내가 먼저 내려놓겠다라는 각오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안을 내놓아도 당 안에서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네. 아니 그럼 당신은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혁신위에 몸을 담은 분들이 그 정도 각오를 하셨기를 제가 지도부 일원으로서 바라고 있는 것이고 네. 또 저희 지도부를 향해서도 가감없이 과감한 주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을 생각해서 이 혁신이 임기는 12월 말에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1월, 2월, 3월은 당연히 선대위와 공간이 그리고 지도부의 시간입니다. 그때 내가 좀 출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도 있으니 네. 적당히 잘 보여보자 이런 마음 버리시고 저희가 불편할 만한 그리고 대통령실도 껄끄러워할 만한 네. 그러한 이야기를 과감하게 죽겠다는 각오로 하는 그런 혁신이어야만 이 죽고자 할 때 산다라는 그 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인사 몇몇만 가지고 저는 평가하기보다는 혁신위가 오늘 첫 회의를 합니다. 그럼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는 1호 혁신안이 나오겠죠. 네. 그게 무엇인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위원들 어떤 구성만으로 얘기할 건 아니다. 1호 혁신안을 봐야 된다 하시면서 사직생, 네, 혁신위원들도 좀 내려놔야 된다. 갑자기 훅 본론으로 좀 들어가신 면도 있어요. 이거 저희가 사실 잠시 뒤에 얘기할 부분과 좀 같이 연관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나머지 두 분은 고장난명, 외화 내빈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보고 알 것 같죠? 이건 살짝 좀 넘어가 봅니다. 네, 넘어가고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네, 여 청년 원외로 채운 인요한 혁신이 비윤, 전무, 제가 쓴소리 많이 할 것. 아까 보신 이 12명의 구성에서 잘 모르겠는데 아는 사람은 좀 있긴 한데 여자가 많고 비윤이 안 보이네 라고 하는 분도 있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비윤이 전무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어제 비윤계가 없네요 라는 얘기를 직접 인요한 위원장한테 물어봤거든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인선 기준은 여성, 젊은 연령. 우리가 이제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데 또 청년 뭐 이렇게 했습니다. 당 외 사람을 많이 영입을 당하고 관계 없는 사람 외부 인사를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한마디로 브레인들이죠. 당에 쓴소리 하는 비윤계 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제가 쓴소리 많이 할 겁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네, 비윤계가 포함이 안 됐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쓴소리를 많이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님. 지금 위원장인 내가 레드팀 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는 건데 위원장이 레드팀을 하는 게 이게 가능할까라는 우려의 시선도 있긴 해요. 네. 그에 앞서서 제가 아까 고장난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말씀 꼭 하고 싶으셨나 봐요. 성격도 네.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고 네. 하잖아요. 이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비윤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네. 천하람 위원장에게 저희가 이 혁신위원회에 동참해 달라고 얘기를 했죠. 네. 정식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천하람 위원장이 이걸 간곡히 거절하면서 비윤의 목소리가 들어왔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네. 손뼉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데 우리는 비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의미로는 혁신은 어느 한쪽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네. 구성원 전체 모두가 동참할 때만 가능하다는 뜻에서 고장난명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레드팀의 역할을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사실 혁신위원회가 생긴 것도 그동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또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이 민심으로부터 좀 괴리됐다라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에게 쓴소리를 해줄 수 있을 만한 분을 모신 거고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인요한 위원장의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러니까 고장난명이라고 얘기한 거랑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일단 비윤계한테 손을 내밀었는데 안 받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얘기이신 건데 조상우 의원님. 예. 네. 근데 비윤계한테 들어와서 같이 만들자고 했는데 안 들어오고 밖에서 얘기하는 건 비윤계가 문제 아니야라는 취지가 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언? 아니 뭐 저도 썼는데 외환내빈이라고 네. 굉장히 이제 그 당을 혁신하겠다고 해서 인요한 위원장이라는 이제 외부 인사를 그것도 이제 굉장히 유명인이시잖아요 원래. 그래서 그분을 모셔왔는데 정작 위원 구성에서 손을 내밀었지만 아무도 그 손을 잡아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출발은 화려했는데 실제로 소문단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것처럼 뭐 천하람 위원장이라든가 윤희숙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제스처를 구하고 이제 우리 같이 한번 혁신해 봅시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좀 쓴소리 많이 해주고 네. 지금 이렇게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그 시민들과 국민들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시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상징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좀 영입을 하려고 했다가 네. 무산된 꼴이란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영입된 인사들 중에 고개를 저런 분들이 과연 혁신할 수 있을까?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예를 들면 유일하게 현역 의원으로 포함되신 이제 박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수도권 의원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수도권 의원이라서 영입할 수 있는 곳인가요? 서초을은 뭐 TK 못지않은 아성입니다, 국민의힘에. 근데 거기에서 그 시민들의 얘기를 듣겠다고 혁신위를 구성하면서 서초을의 지역구를 갖고 계신 국회의원을 모시면 네. 그게 수도권의 민심이라 수도권의 일반적인 민심, 평균적인 민심을 들을 수 있는 그 분인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외환내빈이라고 한 거고요. 정말 보면 이 혁신위를 가지고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네. 외환내빈 고장난 명에 대한 설명도 좀 같이 곁들인 얘기가 됐습니다. 결국은. 네. 다음 기사를 같이 좀 이어서 볼까요? 네. 지금 안에 레드팀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얘기를 좀 했는데 그것 말고 이런 얘기도 이런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위원 상당수가 총선 출마자다. 선수가 룰 만드나라는 지적도 있다라는 건데요. 요 얘기도 기자들이 안 물어봤을 리가 없죠. 목소리 들어보시죠. 집이라는 건 질 때 기초를 잘 다져야 돼요. 도덕적인 기초, 어떤 원칙, 저 책임은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좀 바른 기초를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 다음 이 공천 이런 거는 제가 거기까지 앞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공천은 아예 손을 안 대신다는 의미로 해석이 아닙니다. 기초를 다진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플레이어가 룰을 만드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가요? 플레이어 얘기도 듣고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죠. 네. 좀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정강재 대변인님. 네. 지금 보면 일단 선수가 룰을 만드냐라는 질문에 아니 뭐 다양한 얘기를 들어야죠. 공천 안 하신다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는 기초를 다진다고 했다라고 했어요. 공천 기초는 다지는데 그럼 선수가 지금 직접 뛰는 거 아니라는 지적에는 아니 뭐 그런 거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다양한 얘기를 듣겠다라고만 했거든요. 이게 좀 모호해요. 혁신위원회가 어제 구성되면서 활동 기간을 60일 한시 기간이라고 네. 했습니다. 60일이 지나면 이제 12월 중순이 되는 거죠.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총선의 시즌이 다가옵니다. 네. 대략적으로 1월 중순 정도면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공천관리위원회와 선거대책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네. 당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와 선대위가 본격적으로 잘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우리 정당의 후보를 믿고 뽑아주셔도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천 룰을 직접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현 위원장이 네. 우리가 공천 룰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기초다. 네. 그러니까 공천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혁신위원회에서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거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천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원칙을 만드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네. 방향 원칙 정도를 지금 정하는 게 아니겠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김상일 위원님. 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내가 내 지역 서초, 갑을 이렇게 딱 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네. 공천 방향을 정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출발선을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 말씀하시는 기초는요. 네. 도덕적 우위 내지는 우리가 말하면 이게 공감이 될 수 있는 권위 네.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도덕적 우위와 권위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저분들이 하시는 활동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사설에도 이야기하고 기사에도 얘기하고 당 내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네. 본인들이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장해찬 그 최고께서 사직생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을 먼저 나는 이 선거와 공천 룰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걸 표방을 하셔야 도덕적 우위도 생기고 앞으로 말할 거에 그 말씀에 권위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이 활동을 하면은요, 그냥 완호부댐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쉬운 거는 자, 이 기초 말은 좋은데요. 이 기초는 어디서부터 사실은 시작됐어야 되냐면 김기현 대표부터 사직생을 했어야 돼요.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사직생을 했으면 혁신위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그 단계를 그르쳤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그르친 상태에서 좀 세게 이렇게 다른 거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사람을 데리고 와서 기대를 해봤는데 그분도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굉장히 단호하지 못하고 굉장히 애매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못했기 때문에 변명적으로 아, 위원장인 내가 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은 위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실무자만 데리고 혼자 일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왜 위원회를 왜 꾸리죠? 그 위원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꾸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들은요, 듣는 대상이 아니에요. 듣는 주체고 판단하는 주체지. 네. 그런 부분을 너무 비껴가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김상일 위원님 말씀 중에 아까 장해찬 최고위원께서 사직생이라고 적은 걸 좀 같이 이렇게 끌어서 같이 좀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장해찬 최고님,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뭐 약간 완곡하게 혁신위원들도 좀 내려놔야 된다라는 정도 말씀을 주셨는데 노골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혁신위원들 불출마 선언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불출마라는 답안지 하나만을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네. 그렇지 않더라도 사직생에 해당한다라는 감동을 국민들께 드리면 되죠. 예를 들면 네. 이 혁신위에서 누구를 공천하고 말고 이걸 정할 계제는 아닙니다만 공천 기초 작업을 한다고 말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뭐 쉽게 떠오르는 게 음주운전자 공천 전면 배제, 뭐 기소됐을 때 공천 전면 배제 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민주당과 차별점을 확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 일단 대표가 음주운전 전과자이시고 기소 당한 상태에도 뭐 네. 1심 유죄 나와도 상관없다. 뭐 3심까지 확정 안 되면 공천에 지장 주지 않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 혁신위에서 반대로 우리의 도덕적 기준을 아주 높여서 공천하겠다라고 하면 네. 저기 있는 혁신위원들이 본인들도 그 룰에 적용이 되면 도덕적 기준이 높아지는 거니까 꼭 불출마 안 해도 이런 식의 어떤 과감한 도덕적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했을 때 저는 국민 공감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의 뭐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아이디어인데요. 네. 이런 걸 하게 되면 당내 반발도 꽤 거셀 거예요. 네. 해당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외 조항을 자꾸 만들게 돼 있어요. 뭐 15년 전에 음주운전은 상관없다. 뭐 기소가 됐어도 이게 뭐 흉악 범죄가 아니고 하면 상관없다. 흐려지죠, 그러면. 계속 단서 조항 달다 보면은 뭐 하느니 마느니 네. 아무 의미가 없는 도덕 기준이 되거든요. 그걸 혁신위가 묵직하게 뚫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뭐 위원들이 불출마 선언하면 더 좋겠죠. 근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 사직생의 각오를 보여줄 방법은 나름 있다. 눈치 안 보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세우는 게 그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생각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상일 네, 위원님. 제가 좀 한마디 좀 장해찬 최고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네. 뭐냐면 국민들은요 쉬운 걸 원해요. 불출마 선언 얼마나 간단합니까? 저렇게 어렵게 가면은 국민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 불출마를 피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아까 말하는 어떤 조건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아, 한눈에 확 드러나는 방법을 택해야 효과도 즉각적으로 올 수 있다라는 또 말씀을 주셨네요. 네. 지금 제가 이 국민의힘 혁신위 어제 이제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오늘 첫 회의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를 좀 여쭤봤는데 오늘 만평이 이런 만평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여기 김기현 대표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국힘. 네, 지금 국힘 종기가 났어요, 등에. 그래서 여기 누가 왔느냐? 혁신위 인유한 위원장 같죠. 인유한 위원장이 톡톡 건드리면서 아이고 이를 어째 일단 뭔가 수술을 좀 해보겠다 고쳐보겠다라는 겁니다. 네, 아이고 이를 어째 하고 왔는데 문제는 여기죠. 인유한 위원장 등에도 뭐가 솟아나고 있어요 지금. 네, 인선 논란의 종기가 지금 솟아나고 있다라는 건데 조상호 위원님 이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만평? 예, 뭐 논란을 잠재우려고 혁신위를 띄운 건데 그러니까 네. 뭔가 이제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패배를 딛고 국민의힘이 다시 혁신하는 모습으로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혁신을 띄웠는데 결국 거기서도 또 논란이 나온다는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혁신위에 대해,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잘 긴장해야 되는 게 국민들이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파격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께 딱 이렇게 다가오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벌써부터 논란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면 그냥 혁신이 자체가 외면돼 버리는 수가 있어요. 혁신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당에서 보면 어떤 권한 같은 게 딱 부여된 게 아닙니다. 그럼 결국에는 여론의 힘으로 가진 난관을 뚫고 결국에는 기득권을 해체하면서 네. 뭔가 이게 변화를 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논란이 돼서 국민들이 외면하기 시작하면 누가 혁신에 힘을 실어주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혁신에 관해서 네. 그럼 과연 기득권의 그 두터운 벽을 뚫어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이라는 건 정말 네.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매번 각 정당들이 혁신위를 띄우지만 이른바 성공했다는 평을 들은 혁신위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보면 지금에라도 전 그래요. 이게 뭐 혁신위 위원이 딱 이렇게 무슨 법정 정수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니 네. 조금 더 열리고 이렇게 폭넓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정도 들어가면 그래도 국민의힘이 좀 바뀌겠구나 하는 기대치를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님. 네. 재밌는 이론 가운데 기대 불일치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대감이 굉장히 큰 영화를 보러 갔는데 네. 그 기대에 조금만 못 미쳐도 그 영화 정말 재미없더라 이런 평가를 하고요. 기대가 낮았어요. 사람들이 그 영화 재미없어라고 네. 얘기했는데 가서 보니까 좀 재밌어요. 네. 그러면 그 영화 정말 재밌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네. 지금 혁신위에 대한 기대감, 국민의 기대감이 높게 잡고 계신 분도 있고, 뭐 비교적 뭐 출범서부터 좀 낮게 잡고 계신 분도 네. 있는데 앞으로 60일 활동하는 기간에 대해서 잘 지켜봐 주시는 게 우리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분 또 중도 합리적인 중도층들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켜봐 주신다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마지막은 창대하리라는 말로 제가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김상현님 지금 이게 짧게. 꿈보다 해몽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요한 위원장을 데려왔기 때문에 기대를 가진 거예요. 안 네. 그랬으면 기대도 안 해요.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이미 기대를 완전히 그르쳐놓은 상태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나마 인요한 위원장을 데려왔기 때문에 네. 이거 봐라 라고 기대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느 정도의 스토리텔링이 되거나 어느 정도의 상징성이 있거나 어느 정도의 대표성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면면을 살펴보세요. 여성 7분, 뭐 MZ세대 6분 하지만 이분들이 무슨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의 어떠한 스토리텔링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전혀 기대가 안 되면 네. 윤여한 위원장의 어떤 기대가 혹시가 역시나로 바뀔 수 있다. 이 부분을 자각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너무 큰 기대 말고 차근차근 60일을 좀 지켜봐달라 말씀하셨는데 김상일님은 기대가 없다라고 말씀을 또 받으셨어요. 혁신이 앞으로 남은 60일 오늘 첫 회의입니다. 혁신이 오늘 첫 회의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할지도 좀 지켜봐야겠네요.